제가 20세기 문학 좀 공부를 해보려고 새로 나온 책들도 많이 구입을 했는데 지금 아직 보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정리해둔 자료를 토대로 강의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가 보충이 되는 대로 계속 새로운 정보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없으면 뭐 더 안 찍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MGU 모스크바 국립대학 그 교수 중에 이제 현대문학 전공하시는 분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으로는 러시아 현대문학과 잃어버린 대안, 원제는 그냥 잃어버린 대안들입니다.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1920, 30년대에 우리 문학,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문학이죠, 그죠? 러시아 문학이 나쁘지 않았는데 왜 이것이 그 30년대 후반, 40년대, 50년대로 가면서 이렇게 폭삭 폭망했을까에 대한 이제 일종의 자기 반성 그런 거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책인데요. 그 둘 다 살려주고 싶은 그러니까 자국 문학이니까 국문학이니까요. 그 애정이 다르죠. 아무래도 둘 다 살려주고 싶은 그런 연구자의 열망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이제 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그 처음에 정리해드린 거 상기를 해보시면 신고전주의 계열이 있고 네오클래시즘이 있고요. 네오리얼리즘, 그러니까 신리얼리즘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더니즘 계열이 있는데 SR은 여기 그 신리얼리즘 계열입니다. 즉 20, 30년대 때만 해도 두 방향이 다 상보적으로 잘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SR의 모범이 됐던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뭐 글라트코프의 고리께 어머니, 글라트코프의 시멘트, 또 오스트롭스키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등등 이런 식의 이제 소설은 그들 나름의 또 의미를 지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더니즘 계열들 제가 쭉 정리를 이제 해드렸는데 특히나 이제 20년대에 난무했던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작가, 여러 소설들 뭐 자메찌니니, 삘리아기니, 그 다음에 젊은 불가코프, 젊은 플라토노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조셴코인가? 조셴코 이런 사람들 되게 재밌는 소설 많이 했었거든요. 풍자적이고. 그래서 각자 이제 자기의 그런 색깔과 이른바 성깔, 이 다양한 그런 작가 작품들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SR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권력을 가져버림으로 해서 이도 죽고 저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참 안타까운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대립을 쭉 보면은 그 리얼리즘하고 모더니즘 여기에 이제 아주 유구한 미학 논쟁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것도 들을 만한 얘기고요.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작품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고 이런 식의 이제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닥터 지바고를 읽을 겁니다. 자, 닥터 지바고는 굳이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리얼리즘 계열이 아니라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이고요. 이미 이제 SR이 그 예술 원칙으로 선포된 시점에서도 한 2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나온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네. 제가 이제 논문을 하나 써가지고 이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번역했는데 책이 지금 안 보이네요. 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닥터 지바고인데요. 우선은 그 파스테르나크는 저기 소설가라기보다는 시인입니다. 적어도 이제 닥터 지바고를 쓰기 전에 이미 이제 시인으로서 일가를 이룬 상태에서 그 1957년에 이 닥터 지바고라는 이제 소설을 쓰게 되는데 이 소설 자체가 굉장히 스캔들, 그러니까 무리를 이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57년에 소설을 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8년에 이게 노벨상 수상자 그러니까 이 소설 발표된 바로 다음 해에 파스테르나크가 노벨상 수상자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 노벨상이 그렇게 쉬운 상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한데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른 기간 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명백한 정치 공작이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가 물론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물론 누가 봐도 타당한 그런 거고요. 근데 이 소설 하나에다가 이렇게 뭐 많은 거를 걸었을까 그 정치 공작을 할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시대가 이제 시대였던지라 이게 50년대 후반 이제 냉전 시대였던지라 나름대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출간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데 국내에서 출간이 실패하여 그 서방 세계로 이게 원고를 이렇게 밖으로 이제 빼돌린 건데 이렇게 위험한 일을 잘못하면 그냥 그렇게 이제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감수하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파스테르나크는 이렇게 막 투사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그렇게 막 크게 그거에 대한 의식이 있었던 것 같지 않고, 근데 이제 소설을 썼는데 당연히 이제 썼으니까 내야 되는데 국내에서 출간이 안 되니까 바깥에서 한번 시도를 하고 혹은 이제 찔렀거나 좀 내보자라고, 제가 좀 맥락을 모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쨌거나 외부에서 이탈리아에서 먼저 출간이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안팎에서 많은 그 관심을 이제 받게 되는데, 먼저 그 전에 왜 국내에서 출간이 좌절됐는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신세계라는 그 잡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창비, 문학동네가 지금 더 세죠. 문학동네 창비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메이저 작가니까 파스테르나크가 여기다 이제 보냈겠죠. 근데 거절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퇴짜를 맞아요. 근데 그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못 내줘 이런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이메일로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굉장히 장문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길이와 꼼꼼함, 왜 못 내주는지를 일일이 지적을 해요. 이제 그거를 봤을 때 파스테르나크가 정말 당시의 대작가 대시인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 소설을 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많은 편집진들이, 네, 이때 심사에 참여한 사람이 5명이거든요. 이 5명들이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꼼꼼하게 읽고 이거를 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써줬다라는 것 자체가 파스테르나크가 그 당시 러시아 문단에서 가지고 있던 입지를 이제 짐작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이미 파스테르나크는 거의 이렇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엄마, 사장님은 고기를 많이 다양한 고기를 좋아한다고 들었어. 예,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렇게 거절을, 네, 이렇게 공들여 쓴 작품을 이제 이렇게, 얘가 원래 활동을 별로 안 하고 이제 있었는데 반쯤 유배 상태였는데 파스테르나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단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알게 모르게 있었다는 것을 이 거절의 편지를 통해서 이제 짐작해 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제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제 이참에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는 우선은 이래요. 이거는 소설이 글러먹었다, 정신머리가 썩었다 이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딱딱합니다, 번역이. 네, 당신의 소설의 정신은 사회주의 혁명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파토스입니다. 당신의 소설의 파토스는 10월 혁명, 내전, 그것들과 연결된 이후 사회 변화가 민중에게 고통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러시아 인텔리겐tsi아를 물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파괴했다라는 주장의 파토스입니다. 근데 요거 좀 뻑뻑합니다. 지금 말씀드렸지, 논문이라서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대로 제가 다 이런 이건 평문이라서 평문 자체도 이제 문체가 딱딱하고, 한마디로 이제 이거는 너무 아니다는 거예요. 주인공들이 다 인텔리겐츠하고, 이제 이들은 혁명에 대한 대화의 분위기 속에서 사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이지만 그들 중 누구에게도 혁명은 불가피한 것이 되지 못했으며, 이러저러한 형식으로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것 없이도 잘 존재할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한마디로 혁명할 필요성을 굳이 못 느끼는 사람들이 혁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소설이다, 이런 결론이고요. 혹은 괘씸한 소설이다, 이제 이런. 그들의 경험 속에서는 또 2월 혁명과 10월 혁명 두 혁명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채로 이제 제시가 되고, 대체로 17년에 그냥 다 뭉뚱그려, 그러니까 전부 다 17년 혁명인 것처럼, 이게 우리가 아는 이제 그 11월 혁명인데요. 그것처럼 이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애매하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도 제대로 기록을 못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고, 계속 정신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 혁명이란 개인적인 불편의 척도, 즉 기아, 추위,
비좁은 집, 혁명 이전에 익숙하고 편리한 배부른 일상의 파괴일 뿐이다. 혁명이나 민중 앞에서 자신의 의무감은 안중에도 없고, 이들에게 혁명은 당연히 이제 이들은 옳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이제 됩니다. 그런 생각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소설이다라는 건데, 지박으로 꼼꼼하게 분석한 다음에 내리는 결론이 이거는 너무나도 정치적인 소설. 무엇보다도 정치 소설이다. 그 다음에 소설 설교다. 이렇게 혁명과 내전, 혁명 이후 세월의 묘사에 있어 심히 공정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객관적이지도 않다. 반민주적이고 민중의 이해관계에 대한 어떤 이해도 충분하지 않다. 10월 혁명이 우리 민중과 인류의 역사에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기는커녕 오히려 악과 불행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음을 증명하려는 시도다라고 쭉 얘기를 한 다음에 닥터 지바고에서 라라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라라가 그런데 당신도 변했어요. 전에는 혁명을 논할 때 별로 과격하지도 않고 짜증도 안 내시더니 이렇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라라가 이거를 이제 갖고 와가지고 당신 변했다 이렇게 하면서 닥터 지바고 소설 원고를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하고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는 10월 혁명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 혁명, 사회주의 혁명은 민중을 위한 혁명인데 사실 이제 이 소설은 인텔리겐치아를 위한 소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귀족의 입장에서 지식인의 입장에서 이제 쓴 소설이라 당연히 이제 그 프로레타리아 작가들 친혁명적인 작가들이 보기에 그렇게 비위에 맞았을 법하지가 물론 이제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파스테르나크의 친구들도 맞듣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파스테르나크에게 우호적인 작가들조차도 이건 좀 그래서 그 시멘테슨 예를 들자면 글라트코프 같은 경우에 이 소설에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작은 파스테르나크일 뿐이다. 개별적인 심리 습작 또 물론 시도 있고 또 뭔가 다른 것도 있지만 위대한 소설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소설에서는 필수적으로 일상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디테일이 부정확하고 그 다음에 특히 낭만적인 부분에서는 번역서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든다. 다 맞습니다, 여러분. 책에서 가져온 것 같은 그런 이제 문장들이 난무하고요. 작가적 행위로서는 용감하고 영웅적이며 도덕적 전제도 나무랄 데 없지만 예술적 성취는 양과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다. 라는 이런 평가는 그 앞서 파스테르나크한테 적대적인 비평가 그룹, 작가 그룹들의 평가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제가 볼 폐부를 이제 찌르는 그런 적확한 평가인 것 같은데 이미 그때 망명 작가 그룹에 속해 있었던 이제 비평가 중에서 슬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되게 파스텔나크를 옹호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스텔나크가 이제 작품을 이탈리아에서 내고 상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막 러시아 안에서 막 뭐 조국 뭐 변절자 뭐 매국노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막 비판이 이니까 사람들이 작품은 읽어보지도 않고 파스텔나크와 그 작품을 저렇게 막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부당하게 파스테르나크를 매도한다라고 슬로님이 파스테르나크를 이렇게 옹호했는데 정작 소설을 읽어보니까 슬로님도 이 닥터 지바고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동시대 소비에트 상문 작품과는 전혀 좀 다르다. 공산주의에 관한 것도 아니고 또 주인공들은 혁명의 참여자가 아니라 그것의 희생자이고 혁명이라는 잔혹한 실험의 저 수동적인 재료로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혁명을 다룬 여러 소설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조금 비교를 하는데 기존의 혁명을 다룬 그런 소설들을 우리가 지금 잘 읽지 않는다는 게 참 맹점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 닥터 지바고는 읽어요.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지바고를 비롯한 거의 모든 인물이 혁명의 바깥에 서 있고 오직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대부분은 부질없이 노력할 따름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 통상 소비에트 소설에서 전면에 내세우는 공산주의자들, 무사들, 혁명가들은 서사의 두 번째 층위로 밀려나 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그냥 객관적인 그런 이제 줄거리 분석이고요. 이런 전제하에서 이제 슬로님은 뭐를 칭찬을 하냐 하면은 이 소설에 빛나는 파스테르나크적 언어 시인이니까 현란한 이제 기법, 문체적인 풍요로움 이런 거를 이제 칭찬합니다. 근데 이 칭찬이 역설적으로
이 소설의 결함, 주제가 빈약하고 구성도 약하고 소사도 약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애둘러 지적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